아침을 여는 가장 똑똑한 방법.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매일 아침 6시 5분에 만나요. 볼수록 매력이면 볼매, 들을수록 매력이면 들매. 이분을 소개합니다. 너와 나의 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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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슬공주 민기 민기 자, 들을수록 매력 있는 목소리 들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들매 전민기입니다. 민키였다가 들매였다가 요즘 그 부캐라고 하죠. 부캐릭터가 인기라고 하는데 우리 전민기 팀장은 부캐가 참 많아요. 그런 것 같네요. 섹시 민기에서 시작했었는데 그랬었죠. 민키가 되셨어요. 섹시 민기는 잘 안 먹혔었거든요. 귀염상인가 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귀염상이다. 좋아요. 자, 귀염상 우리 전민기 팀장과 아침 인사 나눠주시는 분들 몇 분 만나보겠습니다. 2060 끝번호 쓰시는 분인데요. 취준생입니다. 오늘 면접 가요. 인턴 생활만 하다가 첫 직장 면접이라 떨리네요. 저 잘할 수 있겠죠? 고뉴부에서 응원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준비 많이 하셨겠죠? 하신 사실 저는 그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직장 면접이란 걸 봐본 적은 없고요. 뭐 대학이나 대학원 시험 칠 때 면접 같은 걸 봤었는데 뭐 워낙 예전 일이라 기억도 잘 안 나고. 네. 근데 그 떨림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 묘한 긴장감과 엄청 경직되죠. 오늘 편안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편안하게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당연히 응원해 드려야죠. 네. 2060님 파이팅이고요. 217님의 아침 인사는 우리 전민기 팀장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남편이 5시 30분에 출근합니다. 인사 후 이불 속으로 직행했었는데 고뉴부 알고 난 후 라디오 볼륨 높이고 아침 요가를 합니다. 고뉴부와 함께 나를 업그레이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뉴부와 함께 나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이건 우리 제작진이 뭐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4445님 인증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길래 뭔가 하고 봤어요. 네. 어제 아이스크림 쿠폰을 잘 받아서 출장 간 사이에 회사에서 고생하고 있는 저희 주임님께 선물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도 대구로 가는 차 안에서 고뉴부를 듣네요. 아하, 본인이 받으셨는데 회사 동료에게 선물을 넘기셨네요.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 받은 모바일 쿠폰을 인증샷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네. 저도 이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오는지는 몰랐어요. 되게 이쁘게 가는군요. 고현준 씨 사진이 딱 붙어서 가네요. 제 얼굴이 있으니까 이거 네. 저한테는 주지 마세요. 거북하네요. 자, 아무튼 오늘은 떡볶이 튀김 순대 떡튀순 채택되신 분들께 보내드리는데 2060님, 217님께 보내드리고 4445님은 어제 아이스크림 받으셨으니까 오늘은 안 보내드릴게요. 다음에 또 한번 참여해 주십시오. 자, 신문 살펴보죠. 금요일 아침 조간신문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언론중재법 관련 헤드라인 있고요. 거기에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소식 끝으로 일본 위안부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언론중재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더불어민주당 여당입니다. 네. 그런데 이 언론 개혁이라는 표현의 그 대상이 되는 건 또 언론이잖아요. 네. 언론에서 이 기사를 어떻게 다루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허위 조작 보도와 관련해서 이제 언론사의 입증 책임을 지우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에 대한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 여당이 이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고위 공직자 등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주지 않고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지우겠다는 겁니다. 어제 여야가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무산이 됐고요. 여야가 각각 협상안 다시 마련해서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는 세계신문협회도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는 기사를 실었어요. 그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살펴보죠. 중앙일보는요. 언론징벌법 반대, 해외 언론도 나섰다. 한겨레는 언론사 대상 징벌적 손해 청구, 여당 공직자 기업은 제한 이렇게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론 개혁이라는 것의 주체가 언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성 언론들은 좀 비판적인 논조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찌 될지는 뭐 여야 협상안으로 놓여야 한다니까 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공군에 이어서 해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해군 여군 부사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요.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군 부사관이 신고 5일 만인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성추행 피해 호소하다가 5월에 극단적 선택한 공군 이모 중사가 사망한 지 지금 3개월도 안 돼서 비슷한 사건이 재발했죠. 이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정부와 그 서욱 국방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고 성폭력 엄단을 약속했지만 군내 성추행 피해자의 사망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군이 고질적 병폐를 방치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요. 이번에는 해군에서 상사 성추행 신고 여중사 극단적 선택. 동아일보는 군 3개월도 안 돼 또 성폭력 피해 여중사 숨져. 이런 헤드라인들 달았습니다. 신고하고 지금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다 그러는데 이게 신고 5일 만이고요. 사건이 있었던 거는 몇 달 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뒤 저 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해군이기 때문에 이 초반 이 해군의 대처에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경향신문 헤드라인 볼까요? 위안부 피해 처음 알린 김학순 할머니 일본 최초 증언 사진 30년 만에 공개입니다. 이 경향신문에서 사진을 일면에 실었고요. 오는 8월 14일 내일이죠. 지난 1991년 8월 14일에 있었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이 이뤄진 지 30주년 되는 날입니다. 김학순 할머니께서는 1997년에 작고하셨고 일본군 성노예제 사건을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낸 인물입니다. 피해 생존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여성 인권운동에 불을 지핀 훌륭한 분이시고요. 지금 이 공개 증언 30주년 맞아서 특별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이 특별전은 피해자로 숨죽여 살아오다가 공개 증언 이후에 여성 인권운동가로 자리매김한 김학순 할머니의 일생을 전시하고요. 그 1991년 12월 9일 있었던 김 할머니의 일본 도쿄 첫 증언 집회 영상하고 초기 활동가들이 소장하고 있던 사진 자료도 최초로 공개가 된다고 하거든요. 네. 좀 의미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이 범죄 성노예 범죄가 벌어진 건 1940년대죠. 40년부터 한 45년 사이에 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91년에 처음으로 김학순 할머니가 공개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40년 거의 50년 가까운 세월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때부터 알려지면서 이게 전 세계적인 여성 인권, 전쟁 네. 범죄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니까 그야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셨는데 내일이 30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경향신문에서 일면에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이번엔 인터넷 뉴스 토픽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뉴스 토픽. 일본산 홍어 흑산도산 속여 판매. 네. 홍어는 흑산도산인데 이걸 또 속였군요. 그렇죠. 그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홍어 음식점에서 가게 내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겠다. 사실 이런 거 보면은 믿고 우리가 먹잖아요. 보통 그렇죠. 이게 대문짝만하게 또 크게 걸려 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일본산 홍어를 썼고요. 왜 그러냐면 일본산 홍어는 가격이 1kg당 10,000원 안팎인데 이 국내산 흑산도 홍어는 킬로그램당 2만 원에서 25,000원이니까 뭐 절반도 안 되는 값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음식점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이렇게 일본산 냉장 홍어를 팔았다라는 거고요. 해당 업주는 삼합과 회는 국내산 썼고 조림과 찜용 홍어만 일본산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적발 이후에 지금 조림 홍어하고 찜 홍어 원산지는 일본 북해도산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수산물 취급 음식점 480곳을 조사를 했더니 원산지 속여서 판 가게가 무려 57곳이나 됐습니다. 국내산으로 속인 원산지는 일본산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산 37건, 러시아산 1건. 이 수산물 원산지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거짓말해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앞서 얘기해 주셨던 그 식당 같은 경우는 흑산도 홍어 아니면 돈 안 받겠다라고 했던 이 식당 네. 고객들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요. 예.
자, 다음 토픽. 스승의 날 선물 반대 학생 색출 갑질 논란. 그 최근에 광주 남구의 한 여고에서 네. 학생들 상대로 갑질한 의혹을 받는 30대 여교사 A 씨가 담임직에서 배제가 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학생들이 이제 찬반 투표로 스승의 날 선물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건데 이 반대한 학생 색출을 했다고 합니다. 참. 예.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을 줄 것을 암시하는 SNS 메시지를 또 전달했다고 하고요. 이런 사실이 얼마 후에 학부모들에게 알려졌고 학부모들의 항의로 학교 측이 진상조사를 하게 되면서 담임직에서 배제가 된 건데 요즘에 사실은 그 선물 선생님들이 이제 주지 말라고 먼저 하시거든요. 그렇죠. 학생들한테. 예. 안 줬다고 이렇게 했다라는 게 참 어이가 없죠. 이 갑질이라는 단어 뭐 어느 조직에서나 어느 사회에서나 들어서 뭐 좋을 것이 있겠습니까만은 예. 학교 사회에서의 이런 표현들이 또 등장한다는 건 더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반대한 학생을 색출한다 이게 참 답답하네요. 예. 자, 다음 인터넷 뉴스 토픽은 빅뱅 승리 관련된 소식인데 징역 3년 선고받았죠. 그렇습니다. 투자유치위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한 혐의로 기소가 됐죠.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 보통 경기도 용인에 있는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어제 이렇게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천만 원 선고했거든요. 재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리가 전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 알선하고 이득을 얻었다.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해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그렇죠. 예, 사회적으로 정말 해악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토픽. 아파트 화재로 7층서 추락한 20대 주민들이 이불 펼쳐서 구해. 네, 어제 오전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어요. 그 20대 남성이 창틀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졌는데 이웃들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네. 영상 보면은 아파트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막 솟구쳐 나오고 있고 한 남성이 아파트 외부 창틀 붙잡고 힘겹게 매달려 있습니다. 잠을 자다 불이 나니까 이제 창밖으로 대피했는데 몸을 피한 곳이 20m 높이의 아파트 7층이었던 거예요. 이때 아파트 주민들이 이불을 꺼내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이웃들도 달려들어서 이불을 붙잡았어요. 이웃 주민들이 화단에서 이불을 넓게 펼쳐서 추락에 대비했는데 힘을 합쳐서 이제 이불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순간에 이 남성이 정말 다행히도 이불 위로 떨어진 네. 거예요. 그래서 몸에 골절상을 좀 입긴 했는데 다행히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예.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이게 이불을 팽팽. 저도 이 영상 봤는데요. 네. 일단 그 주민들의 그 일사불란함. 그렇죠. 그리고 천만 다행이죠. 그 이불 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튼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이 중에 또 우리의 숨은 히어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따뜻한 소식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이었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대체 휴일이지만 나오세요. 아, 나와야죠. 예. 네. 민키로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더 친절하게, 더 재미있게. 여러분은 지금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을 듣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 곤유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국민일보 정치부 박재현 기자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2,0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광복절 연휴와 이달 말 개학을 앞두고 방역이 다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집에 머물러 잠시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휴가 중 타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고 휴가철 지역 이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수도권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4곳에 임시 선별 검사소가 운영됩니다. 김부겸 총리는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함께 국민에게 방역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가 담길 걸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으로 지금 신규 확진자 상황 보면 1,851명이에요. 이렇게 되면 오늘도 2,000명대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숫자가 늘다 보니까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일단 신규 확진자가 지금 1987명이고 국내 확진자가 1947명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전체의 약 61% 확진자가 나왔고 부산이나 이제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132명이 발생했는데 부산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2,000명씩 나오고 있다 보니까 병상 부족 사태가 심각해요. 네. 특히나 이제 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100명씩 나오면서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이 90%에 아하. 달하고요. 그러니까 세종이나 대전, 충남, 부산 이런 곳도 지금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제주도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노인 주간 보호센터 그러니까 어르신들 낮 시간에 가서 네.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 이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벌어졌어요. 이게 또 돌파 감염이라고 추정이 된다고요. 네, 지금 지난 10일에 이제 제주시에 있는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이용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시설에 있는 이용자나 종사자 56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했는데 네. 그 결과 이용자 13명과 종사자 13명, 종사자 3명 포함해서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네. 이 보호센터 내에 확진자 가족 4명이 추가 확진을 받으면서 총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고 또 이런 시설들은 먼저 우선 접종을 했었잖아요. 네. 1, 2차 화이자를 다 접종을 했는데 네. 이렇게 돌파 감염이 벌어졌다. 걱정스러운 상황이 또 되고 이런 또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또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공간, 어르신들에겐 더 치명적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코로나19 좀 걱정스러운 상황 어떻게 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백신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합니다. 뭐 모더나에서는 지금 수급이 불안하다 그러고 네. 화이자는 지금 어떻게 된다 그러고 근데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버려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현재 모더나 백신은 공급에 차질이 있고 화이자는 남은 백신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최근 버려지는 물량이 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남은 10회분이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 네. 백신 한 병이 12회분으로 개봉 직후 6시간까지만 접종이 가능해요. 근데 SNS 잔여 백신 예약이 시작된 지난 9일부터 남는 백신을 맞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들도 상황은 비슷한데 이게 가장 큰 원인은 지난달부터 5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없도록 지침을 바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접종 대상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50세 미만이라고 기준이 정해졌던 건 이제 젊은 층에서 오히려 그 혈전증 부작용이 그렇죠. 더 많다라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랬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주사제 약을 뚜껑을 까면 6시간 안에 다 써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네. 그걸 못 쓰다 보니까 시간 지나서 폐기해버리는 이런 상황. 이게 따지자고 보면 뭐 백신을 좀 약간 뭐랄까요? 이 백신 더 좋아하고 저 백신 더 싫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뭐 백신이 버려지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모더나 지금 공급 차질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정부 대표단이 모더나와의 면담을 위해서 출국을 하죠. 네, 앞서 모더나 측이 지난 6일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를 이유로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을 850만 회분에서 절반 이하로 통보한 바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 대표단이 모더나와 면담하러 이제 파견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나 유근혁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 등을 대표로 하는 출장단이 오늘 미국 모더나 본사로 파견을 가요. 예. 그래서 방역 당국은 청와대와 복지부가 함께 움직여서 우리 정부 의지와 협상 과정에서 책임감을 위해 인력을 짰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공급 지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공급 방안도 촉구할 예정이고요. 그래요. 정부의 책임자들이 가서 이제 일종의 뭐 유감 표명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걸 좀 잘 정리를 해서 와야 될 텐데 15일 날 돌아오는데 그 뭐 구체적인 내용은 그 이후에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 어디 시설 들어갈 때 특히 다중이용 시설 들어갈 때 QR 코드 찍고 안심콜이라고도 뭐 요새는 전화하는 것도 많이 있던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안심콜에서 방역 구멍이 생겼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이 안심콜 서비스는 그러니까 식당이나 다중이용 시설에서 지정된 번호로 전화를 하면 간단하게 출입 명부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QR 코드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수기 명부 작성이나 그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도입한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일부 이용객의 외면과 그러니까 업주들이 현실적으로 좀 부실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좀 방역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사실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이었나요? 그러니까 대형 할인마트를 갔는데 이 안심콜을 하는데 안심콜을 한 사람들만 입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QR코드나 찍거나. 근데 전화를 안 하고도 그냥 막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계신 직원분들하고 또 이렇게 약간의 어떤 실랑이도 벌어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방역의 구멍이 될 수 있다. 네. 아하. 이거는 뭐 우리 모두가 서로가 지켜야 될 부분이니까 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정치권으로 가보죠. 국민의힘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선 주자 토론회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탄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휴가 중인 이 대표는 발끈했습니다. 다른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십자포화가 쏟아지자 윤 전 총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의 그 화합과 단결에 폐가 될 만한 운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아주 당부를 했습니다. 발언 당사자 신지호 전 의원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물러섰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정리를 해보죠. 지금 뭐 뉴스상에서 목소리 들렸던 건 두 사람이었습니다. 신지호, 지금은 윤석열 전 총장 그 캠프 측에서 정무실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네. 신지호 전 의원의 목소리도 들었고 윤석열 전 총장의 목소리도 들었는데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당 대표와 1위 대선 주자가 그렇죠. 예. 갈등을 겪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핵이라는 굉장히 좀 선정적인 단어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윤석열 캠프의 신지호 정무실장이 라디오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결정에 대한 후보들 간의 입장이 엇갈린다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 대답이 아주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당대표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상 탄핵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발언이었어요. 예. 근데 이전에도 되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와 경선준비위원회 그 토론회 개최를 준비했는데 이거를 강행할 경우 이제 탄핵도 가능하다 이런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일이 더 커졌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기싸움 뭐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지호 전 의원이랑 같이 방송했던 노영희 변호사를 제가 어제 만났었는데 그때 당시 방송하면서는 이걸 크게 문제 삼지를 않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뭐 맥락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장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였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서로 얘기하고 있던데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 그러니까 뭐 논란이 커지고 언론에 계속 나오니까 진화에 나서고 신지호 전 의원도 뭐 사과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이게 대선 주자가 있고 당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 대표가 당 대표 되기 전에 했던 또 발언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슈가 됩니다. 유승민이 대통령 돼야 된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뭐 지구를 떠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되기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발언은 사실 지난 3월에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주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이 되고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어떡할 거냐고 물었다고 자기가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이준석 대표가. 그럼 답이 두 사람이 당선되면 지구를 떠야지라고 농단 섞인 대답을 했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또 윤 전 총장이 너 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이 대표는 난 대통령 만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유승민 내가 당권을 잡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당 대표 되기 전에 뭐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했던 말이긴 하지만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고 국민의힘에 이제 곽상도 의원이 이걸 또 발굴해서 그렇죠. 언론에 많이 대서특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되면 다른 후보들 측에서는 당 대표가 한 사람만 너무 또 이렇게 밀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 또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또 논란의 발언을 하나 했더군요. 네, 지난주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엔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 그 발언에 좀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현 정부를 비판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 여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했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 이 문장은 여야 할 것 없이 네.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더군요.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던 일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빠르게 네.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건지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진웅 차장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정 차장 검사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시나요? 선고 직후 한동훈 검사장은 없는 죄를 뒤집어 쓰이려 한 권력의 폭력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며 당시 지휘 책임자들은 징계는커녕 모두 승진했다고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 지금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죠. 이 한동훈 부원장을 압수수색하다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어제 1심 선고가 있었죠. 네, 정진웅 차장검사는 1심에서 어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고 정당성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진웅 차장검사는 이제 지난해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 폭행을 한 혐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검사나 경찰이 권한을 남용해서 뭐 피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요거를 말하는데 이걸 독직 폭행이라고 네. 하죠. 당시 한 검사장은 이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취재원에게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고, 네. 그래서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정 차장 검사가 갑자기 덮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렇죠. 이 상황을 두고 독직 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제 한동훈 지금 부원장이 이걸 또 재판에 넘겼고 이 재판 결과가 지금 보니까 양형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입니다. 네. 예. 이런 내용들이 어제 있었고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진짜. 오늘 뉴스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지원 기자가 정말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뉴스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뉴욕주 지사, 쿠오모주 지사, 뭐 성추행건 이후에 캐시 호건 부지사가 뉴욕 주지사 되는데 이제 최초의 여성 부지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요 얘기까지 정리합시다. 네. 국민일보 정치부 박지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데이 스케줄입니다. 오늘부터 31일까지 고속도로 상행선 안성, 이천, 화성, 용인 휴게소에 코로나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국민적 협조를 간곡히 당부할 전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수감 207일 만인 오늘 가석방됩니다. 그리고 황제 보석 논란의 당사자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오늘 풀려납니다. 자, 오늘이 금요일이고 주말 지나고 나면 대체 휴일까지 해서 제법 긴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시고 좀 이동량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개인의 방역을 잘 지켜나갈 때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 확진자 수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